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소통과 혁신을 리더십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시민 행복과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실천하는 정치인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신 분은 동두천 시의회 김승호 의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지방자치 TV에서 또 우리 동두천 시의회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두천 시는 1981년도 시로 승격이 돼서 지금까지 9대 의회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또 격려 속에 7대부터 지금 9대까지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7월에 시작한 후반기 의정이 이제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처음 기초의회 7대부터 시작할 때부터 초심을 잃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고 또 이제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면서 네. 우리 9대 7분의 의원님들과 소통과 또 협치로서 전반기도 해왔고 후반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포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선의 중진 의원이자 의회 수장으로서 동두천 의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기초의회는 사실 이제 시민을 대변해서 네. 우리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지방의회가 91년도에부터 지금 34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중앙집권이었을 때는 동네 구석구석이 사실 살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지방의회가 시작되면서 각자의 의원님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네. 부족한 인프라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의장을 연임으로 맡으셨잖아요. 네. 그럼 동료 의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과 관계도 두터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분지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고 또 지방의회가 정당은 다르지만 네. 마음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과정에서 충분한 의원님들과 소통과 협치가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원팀으로 이렇게 네네. 활동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따로 의정 활동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 의회는 가끔 이제 회기 기간이 아닐 때는 네. 7분의 의원님들이 때로는 산에도 가서 워킹도 좀 하고 네. 또 우리 동두천에는 육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을 한 2시간, 3시간 서로 걷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네. 정치는 짧고 또 인연은 긴 만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가져주자. 그래서 7분 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 마음이 다 잘 네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의장님께서는 소문난 만능 스포츠맨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시골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보통 4km, 5km를 걸어 다녔었고 네. 또 이제 옛날만 해도 제가 이제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부지런해야겠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어려웠을 때 그걸 극복하려면은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제가 꿈을 좀 가졌었어요. 한때 유재두 홍수환 선수 세계 챔피언 되는 걸 보고 나도 좀 그런 꿈을 좀 한번 가져보자 해서 네. 제가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단련된 운동을 가지고 네. 의정 활동하고 그 부지런함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동두천의 매력 포인트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두천은 육산이 있습니다. 네. 육산이. 그래서 동두천에 홍수빈 아나운서님도 소요산 아시죠? 네. 동두천 소요산. 소요산이 있고 이제 왕방산 자연휴양림이 만들었는데 소요산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의 소금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요산 확대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동두천에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생활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소요산에는 올라가 보면은 천년 고찰 자재함이 있고 또 정상이 587m인데 그 정상을 가면 의상대 또 칼바위 또 이제 공주봉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우리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소요산이 확대 개발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아올 수 있고 네. 동두천에 또 이제 신천이 있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2000년도에 2020년도 이제 국가 하천으로 이제 승격이 돼가지고 네. 그동안에 신천 개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량천이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 서울권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오면서 네. 신천이 물의 색도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또 이제 신천 축제를 우리가 확대 개발해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동두천에는 시장도 유명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동두천에는 이제 큰 시장이 있고 세아상가가 있고 중앙시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5일장이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다양한 옛날 전통시장은 저렴하잖아요. 네. 장점이 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가는 명소가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천을 한 바퀴 돌아요. 네. 그리고 동두천에는 메타세콰이어길 전철 하부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게 한 1km 정도 넘습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소요산이 시내에서 한 4k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연휴양림이 한 6km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소요산에 지금 별앤숲 테마파크도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네. 지금 자유수호 박물관도 소요산에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진된 애견 테마파크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일 내가 추천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동두천에는 휴양림이 숙박할 수 있는 수양림이 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울림 센터가 동두천 자연휴양림 센터가 이제 개관이 됐는데 거기에는 1박 2일, 2박 3일 숙박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같이 올 수 있는 놀자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또 이제 일반 시군에서 워크숍을 와도 네. 굉장히 아마 흡족할 겁니다. 네. 치유의 숲이 있고 앞으로 이제 올 8월 정도에 개장되는 어울림 스파가 있고요. 네. 그곳에 힐링하면은 상당히 아마 흡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동두천이 될 것 같은데요. 동두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라고 들었어요.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고요. 원래 낙의 원산지잖아요, 동두천이. 네. 그래서 락 페스티벌을 할 때는 전국에서 락커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대학생서부터 해가지고 일반인들까지 오는데 경기도 이제 대표 축제로 또 선정된 만큼 네. 앞으로는 올해는 더 확장을 해서 그걸 이제 전국의 학생들과 또 우리 락커들이 동두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꾸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별자리 축제가 있어요. 네. 사회단체 어수에서 하고 있는데 네. 별자리 축제는 아마 전국에서 많이 별자리 과학 축제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10월 달에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꼭 찾아봐 주시면은 굉장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꼭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 별자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네. 꽤 많아서 네.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두천과 락의 상관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연관성이 생기게 된 건가요? 원래 이제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네. 미군 부대 원래 신중현 선생님들께서 동두천을 거쳐서 네. 또 락을 시작했고 네. 또 이제 많은 미군 부대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네. 동두천을 거쳐서 이제 그 진출을 많이 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현재 이제 미군 축제들 같이 우리 내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많은 다양한 미군 부대의 락커들도 참여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대표 축제로 지금 한 만큼 아마 전국에서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 시에서 네. 어떤 예산과 재정도 좀 투입해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의장님에게 중요했던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 결혼하고 같이 가족 사진을 한번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아이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또 우리 작은 아이들도 지금 남매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모든 일이 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있을 때 내가 의정 활동하는데도 정말 순조롭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대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들이 두 분 계셨는데 네네.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분이 더 의장님을 닮으신 것 같나요? 이제 큰 아들은 지금 학교에 있어요. 네. 학교에 있고 작은 아들은 제가 이제 가구 사업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구 사업을 했었는데 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 활동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단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가족의 든든한 힘으로 지금도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족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정말 반대를 많이 했죠. 네. 제발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정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다 수용해야 되고 네. 또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꼭 이루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사업을 해서도 사업장을 정말 안전하게 좀 만들어야 했던 그 꿈을 나름대로 이뤘고 또 사회단체에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통장도 한 25년을 했었고 또 이제 국제단체인 노타리 클럽, 밝은사회 클럽 또 이제 뭐 백두대간 배드민턴 협회장 하면서 제일 큰 것으로 좀 남는다고 하면은
배드민턴 협회장 하면서 이제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냈죠. 네. 예, 우리 클럽이 동두천의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가 98,800이었는데 협회장이 되고 보니까 타 시군에는 전용 체육관들이 다 만들어져서 클럽이 보통 뭐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 그렇게 클럽이 되는데 우리는 네. 한 개 클럽으로 2개 클럽으로 있어가지고 체육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장님을 설득하고 네. 또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동두천 배드민턴의 전용 체육관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가족들께서 꾸준히 반대를 하셨나요? 아니면 입장을 조금 바꿔서 지지를 해주셨나요? 정치 2014년도에 초선위원으로 시작되면서는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했고 또 양립의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나는 또 정치에 대한 부분만 갖고 우리 가족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사람이 네. 굉장히 밖에 나서기를 싫어해요. 네. 그런데 선거 때 와서 이제 네. 그 선거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못 하다가 네. 선거가 당선되면서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고 네. 그 가족의 지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족들께서 의장님에게 꼭 당부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제가 운동도 욕심이 많고 또 사업도 하면은 네. 굉장히 과할 정도로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도전 정신이 좀 제가 강해요. 네. 제가 백두대간도 3년에 걸쳐서 완주를 했고 또 하프 마라톤도 해봤고 또 MTB 자전거 37km도 네. 해봤고 하면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좀 너무 그 부분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건강을 제발 좀 챙기면서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런 네. 역할을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2012년에 백두대간이 구성이 돼가지고 네. 동두천 4차 제가 단장을 맡았어요. 네. 백두대간이 3년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구간을 가거든요. 근데 36구간이에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완주하고 진부령에서 이제 정상에서 지금 파티하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가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백두대간이 네. 동두천에서 출발을 10시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일 첫 구간이 지리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구간씩 하면 36구간이 채워져요. 네. 그래가지고 3년에 걸쳐서 진부령까지 완주를 했던 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처음에 43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네. 완주한 사람은 28명이 완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차량으로 이동해서 그 시작점까지 가가지고 네. 보통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해요. 네. 그걸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왜냐하면 산을 모르던 사람이 또 산을 알게 되고 자연의 정말 아름다움을 또 만끽을 했고 네. 이 산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건데도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 계속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상이 힘들더라도 정상에 올라 보면은 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정말 후련함을 느낄 수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네. 저도 어렸을 때 등산 가면 계속 내려가자고 네. 징징 됐던 기억이 나는데 예. 한번 꼭 참고 네, 정상까지 네. 가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진도 볼 텐데 이번 사진은 서프라이즈 사진이 하나 껴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준공식을 한 겁니다. 네. 완공이죠, 완공. 네. 완공해가지고 비석을 우리가 동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군요. 우리가 네. 왜 저 비석을 만들었냐면 네.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게 종합으로 쓰게 되면은 클럽을 4개를 클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용 체육관을 확실히 다져놓기 위해서 비석을 우리가 자비로 해서 만들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네, 정말 멋있는 비석이에요. 네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배드민턴을 실제로 치시잖아요. 네네. 배드민턴의 매력은 어떤 게 있나요?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복식을 하면 4명이서 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네. 땀이 많이 납니다. 네. 겨울에도 땀을 흠뻑 젖는 운동이 배드민턴이고 요즘 안세영 선수가 또 이제 네. 전용 오픈 또 우승을 했잖아요.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구기 종목인 배드민턴을 또 다른 운동도 좋지만은 생활체육을 한 번씩 느껴보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전신을 다 쓰는 네. 운동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부터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이 있었던 성과가 있었나요? 나름대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좀 보람을 찾은 것은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소홀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원도심과 네. 신도시가 있는데 네. 신도시가 새롭게 이제 구성되면서 네. 원도심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그 환경부터 개선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도로가 첫째는 좁고 네. 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도도 없는 부분을 인도를 만들고 소나무길을 만들고 또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서 왕복 차선을 만들어서 환경 개선에 많은 또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내가 그래도 기초위원으로서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도 했구나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과 신도시의 어떤 조화를 잘 맞추려면은 하나하나 그런 과정들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커지는 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동두천의 매력 포인트 아까도 여쭤봤지만 교통 관련해서도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동두천에는 5개 전철역이 있습니다. 네. 5개 전철역이 있고 또 이제 GTX 신호선이 네. 아마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2028년에는 꼭 완성되기를 또 우리 동두천 시민과 함께 염원을 하고요. 네. 동두천은 분지형 도시예요. 그리고 시내에 신천이 있어요. 신천. 네. 국가하천이 2020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가지고 신천과 더불어서 또 많은 축제들을 같이 어우러지고 또 이제 동두천에 지금 인구가 지금 9만 6천이에요. 네. 최고 많을 때가 한 9만 8천까지 됐었는데 아마 작은 도시에 역세권 5군데 있는 거 보셨어요? 전혀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도시를 만들려고 네. 하고 있고 동두천에는 관광, 문화예술, 체육도시를 또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박형덕 시장님 또 김성원 국회의원님 또 이제 국가하천으로 신천이 승격된 만큼 신천 축제를 올해부터 이제 신천 종합예술제를 거기다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장점,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이건 조금 바뀌어도 되겠다, 개선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도
있으신가요? 개선돼야 할 부분은 많이 있죠. 지금 우리 동두천시가 주한미군에 의해서 시가 또 81년도에 승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방자치는 됐지만 네. 아직도 우리 동두천의 시민들의 여망을 중앙정부는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75년 동안 네. 동두천의 42% 땅을 지금 주한미군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2003년도에 이라크 파병으로 미군이 줄어졌고 지금 4분의 1밖에 없어요, 옛날에. 2만 명이 있다면 지금 한 5천 명 정도. 네. 그 병력이 다 평택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평택은 평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져서 많은 평택 시민들이 공장도 유치하고 삼성도 들어가서 많이 확장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는 떠나간 시에는 정부의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하나 30만 평 이제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 분권이 왜 만들어졌어요? 지방자치가. 그러면 어려운 데일수록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의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지방자치 TV에 제가 나왔지만 우리 지방자치 TV에서도 동두천의 열악한 환경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의장직을 수행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전반기는 뭐 이제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7분의 의원님들이 서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고 소통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과 협치를 해야 어떤 우리 동두천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으면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돼 버리면 그게 또 3, 4개월, 뭐 6개월 길게는 또 1년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9대 의원님들이 7분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올해 예산 신천 종합예술제를 저도 생각을 했었고 저는 신천에 대한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 신천의 색도가 상당히 좀 물이 탁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또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요구, 결의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삭감 부분은 충분히 또 저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긴밀한 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올해 안에는 신천 축제를 충분히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는 결의문 발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관련해서 결의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3번 국도 우회도로가 만들었을 때도 IC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거든요. 외곽순환도로 나들목이 북양주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동두천 시민들하고 연천군 군민들이에요. 그리고 양주에도 은연면 용암리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서울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파주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천 구리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세종시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권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파주구 쪽 방향만 지금 나들목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나서고 처음에 정책 기반이 안 됐지만 이 또한 우리의 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또 요구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동두천의 요구사항을 나는 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두천 시민 90%가 그쪽을 이용하고 네. 정녕 동두천의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명확하게 또 어떤 시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용역사에만 의존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저는 항상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두천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케이트장이 작년에 이제 스케이트장뿐만이 아니고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범시민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네. 온 시민들이 다 함께 지금 그 부분에 열의를 쏟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군이 떠나가면서 동두천에는 패닉 상태가 왔잖아요. 물론 지금 국가산업단지도 조성은 되고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동두천에는. 초, 중, 고 지금 동양대학교까지 빙상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두천 시청팀 소속이 차민규, 김은지 선수가 이번에 네. 은메달, 동메달 땄잖아요. 네. 그리고 동두천은 빙상의 메카예요. 네. 그리고 동두천의 소유산에다가 부지 조성을 다 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동두천역에서 이제 GTX-C 노선이 앞으로 이제 완공이 되면은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걸어서도. 네. 그 정도로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75년 동안 미군 부대를 내주고 1년에 그 부지 사용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 4천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국가가 동두천에 대한 국제 빙상장을 좀 이쪽에다 유치해서 생활 인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동두천 지역 경제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 동두천이 지금 미군 부대가 떠나면서 상가들이 옛날에 400~500개 있던 게 지금 100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로 처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살펴줘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스케이트장까지 생기게 되면 배드민턴, 스케이트 이렇게 실내 스포츠가 그렇죠.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는 네. 빙상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대표 감독도 우리 동두천 출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두천이 저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장님께서는 정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유가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동두천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 그런 취지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승인을 해줬고 승인을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동두천은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제일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지원 없이는 전혀 그 산단이 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2025년도에 완료를 하고 또 나머지 10만 평 이제 2단계로 조성이 되거든요. 10만 평 1단계 사업, 2단계 20만 평. 그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만 평 자체도 올 한 해 이제 계획 구역이 이제 조성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럼 분양을 지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한 130만 원대로 분양 조성가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63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높아졌어요. 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지 조성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첫째는 조성을 한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동두천에도 1, 2 산업단지가 있는데 피역, 나염 그런 1, 2차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 그쪽에
별로 없습니다. 네. 다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경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만큼은 국가산업단지에는 정부 주도로 해서 방위산업체라든가 국가가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하나 여기다 꼭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우리가 양주 옥정지구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대신에 또 어르신들은 지금 많이 동두천으로 어르신 인구가 지금 2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려면 국가산업단지만큼은 정부가 부지 조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야 동두천에 어떤 일자리가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중에서 의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제가 신천 축제예요. 신천 종합예술제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 동두천 신천은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이 국가하천이 하천 길이가 소요산까지만 한 8km 정도 네. 되는데 시작점서부터 이 신천의 폭원도 넓고 그동안에는 동두천에 신천에 물이 좀 잠겼는데 네. 국가에서 고양이 강 사업을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폭원도 넓어지고 깊이를 1.5m 파내가지고 작년에도 500mm 이상 왔었지만 신천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수 펌프장도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신천의 물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설치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신천에 우리 제방에 장미꽃 단지를 하고 또 갈대 숲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축제를 신천에서 이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루 축제가 아니라 네. 진주에 가면은 진주 유등 축제가 있잖아요. 네.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네. 거기도 진주 산성이 있고 진주 남강을 이용해서 한 축제를 한 15일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동두천도 신천 종합예술제 축제를 일주일 보통 한 열흘 정도 해서 앞으로 한 5개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천을 개발을 하고 중량천도 옛날에 그 탁했던 물이 지금 깨끗해졌고 네. 중량천 장미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신천에 장미단지, 개나리단지, 갈대숲단지, 또 축제, 또 어떤 등을 조성한 그 야간에도 경관조명을 잘 만들어서 동두천의 대표 축제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벌써 아름다운 축제 현장이 그려지는데요. 예. 10년 후에 동두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동두천이 저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분명히 빙상장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요산 확대 개발을 통해서 관광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두천 자연휴양림 네.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휴양림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둘레길이 한 10km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시내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도 만들 거예요. 둘레길 축제도 할 거고요. 또 자전거 MTB의 메카입니다. 네. 1년에 MTB 국제 대회를 하고 있고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도 있습니다. 왕방산을 왕래는 50km 트레일러닝 축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인근 도시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네. 그동안 75년 동안 안보를 위해서 피박받고 억눌렸던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저는 많은 예산과 지원 또 그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주기를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네. 정말 동두천은 환한 미래밖에 네. 준비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동두천 시민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네. 저는 기초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의원이 돼야 된다. 저는 항상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보를 이용하고 아침이면 6시면은 자전거 타고 나갈 때도 있고 네. 또 걸어서 행보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또 애완
동두천의 현안사항 또 민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줬을 때 아유 그래도 김승호 의원 기초의원으로 하면서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그런 의원이 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항상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참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또 질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동두천시에서 지방자치 TV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동두천의 현안 사항들 또 의정 활동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아나운서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홍보 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좀 기회 되시면 불러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것도 지방자치 TV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의장님께서는 책을 또 많이 읽는다고 들었어요. 워낙 청년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추천할 만한 책이나 혹은 의장님께서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책은 좋아는 한데 네. 많이 읽지는 못해요. 네. 느낀 부분이 하나 있다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성장국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 감명 깊었냐면 네. 내 안에 엔진에 불을 켜라는 현대자동차의 부사장으로 계셨던 이현순 씨가 그걸 출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포니부터 시작을 해서 엔진을 우리가 못 만들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우리도 엔진을 만들어야 자동차 산업의 메카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현순 그분이 제너럴 모터스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을 엔진을 만들려면은 우리의 기능직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모셔와야겠다 해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를 퇴사하고 현대 자동차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참 감명 깊은 부분이 그 책에 보면은 엔진 만들기 위해서 2만 개 엔진을 깨트렸어요. 네. 그런데 그걸 지켜준 정주영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최초로 그게 만들어진 엔진이 엘란트라의 알파 엔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엔진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4위 안에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난 일본 도요타나 미쓰비시나 다양한 회사에서 그거 비싸게 먹히는데 뭐로 만드느냐. 우리 거 그냥 갖다가 엔진 넣어서 하면 되지. 근데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이현순 씨를 믿고 끝까지 생각해보세요. 2만 개 정도의 엔진을 깨트렸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걸 책을 보고 나서 야, 이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기가 이렇게 참 어렵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이 네.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만 해도 다양한 기능직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만 모두 가다 보니까 네. 일자리 부분에도 고르지 못하게 편중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이 다시 도약하려면은 다양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좀 더 육성이 되고 장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님과 또 이현순 그 부사장님의 그 업적을 보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역사가 이렇게 성장해 오기까지는 그분들의 노고 네. 또 이제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산업국가로 이제 발전하기는 네.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님이 또 계셨잖아요. 네.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 책을 보고 제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어려울 때 내가 그런 책을 하나씩 꺼내서 보면은 또 마음의 위로도 되고 또 놓았던 마음이 다시 또 이제 정립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의도의 지방자치 TV에 초대를 받아서 동두천에 대한 현안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우리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또 일으켜 왔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구대의회 의정부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감동 의정을 실현하는 게 우리 구대의회의 의정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김성원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박형덕 시장님, 또 7분의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동두천 시민만 바라보고 모든 사항을 더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구대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알기로에 선 동두천을 더 활기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승호 의장님의 도전을 저희 더 인터뷰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